내가 보통 이렇게 살면서 보수라고 하는 양반들,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대부분 후져. 일단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후져. 어르신네들, 노인네들이 되게 후져. 멋있는 사람이 없어. 폼나고 기깔나게 막 이렇게 깔쌈 부리면서 깔롱 떠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아. 대부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양반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 가방끈이 길질 않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고 우파고 그래. 근데 이 좌파 계열, 그러니까 내가 좀 저 괜찮다 싶은 애들, 그러니까 글도 재밌게 읽었던 애들, 책을 보면서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 문장이 예쁜 애들, 그리고 말재주가 좋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을,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좀, 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각이 여린 편이라서, 내가 승질이 지랄 맞고 강성이기는 해도 심성 자체가 워낙 여린 편이라서, 글도 그런 감성의 글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 전부 다 좌파야. 진짜 미치겠다고. 얘기를 나누다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전부 다 좌파야. 얘네들도 그게 이제 내가 속상한 거야. 보수 우파는 무식하고 단순하고, 좌파들은 잔대가리만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섞여야지만 제대로 가는데 이게 섞여지지가 않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 서로가 서로를 우습게 보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내가 이제 좌파 쪽 사람들 얘기들을 아예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나도. 쟤네들이 뭘 주장하고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백낙청 이 양반이 내한테 계속 걸려. 이 양반이 말하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왜 이 사람이 좌파가 됐는지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좌파들의 거의 우두머리급 노인네야. 아버지보다도 연배가 위고.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계속 걸리는 거야, 나한테. 뭐가 걸리냐면, 이 사람은 통일을 지금 자꾸 얘기하려고 해. 왜 이 사람이 통일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이 양반이 이북 양반이거든. 아버지가 북에 끌려가서 돌아가셨어. 6.25 전쟁 때.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건데, 북에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왜 북을 찬양하고 북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지가 끌어안으려고 하고 좌파적인 논리로 머리가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양반의 통일 담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고 앉아있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좌우 날개로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좌우 날개가 건강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좌우 날개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는 좌우 날개가 없어. 좌파 우파는 있는데 보수 진보는 없다고. 이거 참 묘한 표현인데, 보수는 지키는 사람들이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진보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추면서 진보들이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나은 거, 그러니까 보수들이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열어주면 앞으로 나아가지거든. 이게 진보와 보수의 역할이란 말이야.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 아니라 세상을 안정시키면서 앞으로 추진해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건데, 좌파는 진의 방법만 주장하고 우파는 진의 방법만 주장을 해. 좌우 날개가 없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양 날개로 어떻게 날아가냐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논리들이 되게 많은데 깊게 들어가 보면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파들은 욕을 해. 모두 잘못됐고 막 욕을 해. 오케이, 뭐 인정.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엔 답이 없어. 그냥 욕을 해. 잘못됐다, 저건 아니다, 이건. 품평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 근데 그러면 좌파 애들은 그렇게 하면 망해 이놈들아, 그것만 해. 골라가면서.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본단 말이야. 야, 그렇게 가면 낭떠러지야. 거기 가면 죽어, 사람이. 거기 가면 세상이 망해. 그것만 자꾸 하재. 나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재주들을 가지고 정말 아이디어 좋고 말도 정말 맛깔스럽게 재미있게 잘하는 그 재주를 가지고 저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살살살살 달래서 여기까지만 갑시다.
이렇게 가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보수들은 또 마음이 열어요. 진짜 보면 등신처럼 착해.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거기까지 간다니까.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달래서 가는 방법을 니들이 모르는 거지. 너희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혁신을 통해 갖고 쫙 날아갈 것 같지만 그렇게 가면 거기 벼랑이라서 떨어진다 이놈들아. 어른들 말 좀 들어가면서 가라 이거거든. 그래서 발목을 그렇게 잡아놓는 건데 요번에 이제 엊그저께인가 명진 스님이 죽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 난 명진 스님이라고 말하기가 싫어. 왜냐면 난 그 사람은 스님으로 안 보거든. 불교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복을 입었고 승적이 있었지만 스님의 행동을 한 적은 없어. 그냥 중생이지. 일반 저작거리에서 살아가는 일반 중생의 행동을 한 거지. 활동가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이지 스님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한 게 없어. 내가 보는 견지에선. 내가 불교에 대해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불교가 뭔지 내가 아는 불교로는 그 사람은 스님이 아니거든. 스님은 뭐가 스님이냐면 공부하는 학생이야. 스님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깨달음이 되기 위해서 공부라는 중이지. 근데 걔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지가 다 알아. 결론이 다 났어. 그래서 세상이 다 잘못됐고 절이 잘못됐고 다 잘못된 거야. 지가 벌써 이미 깨달은 부처야. 나이 20몇 살부터. 그럼 너는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 몇십 년 나이는 먹었어. 승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나이는 먹었지만 네가 깨달음에 대한 공부는 한 적이 없거든. 그게 무슨 스님이냐고. 그래서 명진이란 사람이 죽었다. 야,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좌파잖아. 그러니까 좌파 계열에 있는 김용호 교수라든지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 함세웅이라든지 조헌정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쪽 계열에서는 또 애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 그 남은 애들의 숙제겠구나. 남은 애들의 공부겠구나. 살아남은 애들. 그렇게 보여. 항상 사람의 죽음은 그런 거거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부일 뿐이야. 그리고 어저께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명진이란 사람이 죽은 게 스님으로서 생활을 하다 죽은 게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프리다이빙이란 걸 하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중으로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중생으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 사람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깨달을지 난 모르겠지만 좀 그래. 작년 연말인가 연초에 죽었던 이해찬이 죽었을 때도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객사거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외국에 나가서 베트남인가에 가서 죽었단 말이야. 그 옛날 어른들의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보면 정말 해외 나가서 객사한 사람이야. 비참하게 죽은 거란 얘기거든. 얼마나 막말로 얘기해서 천박스럽게 살았으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냐는 거고, 명진 스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천박스럽게 살았으면 물귀신이 돼서 죽냐고 이런 얘기가 되거든. 옛날 어른들의 표현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풀이가 되거든. 그래서 결코 그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게 살아온 일생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지금 좌파들 아마 조심해야 될 거야. 내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거는 내가 올릴 것 같아. 내가 벌써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계속 참 말이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안 올리고 말았는데 이거는 내가 올릴 것 같아. 경고지. 지금 좌파 진영에 있는 애들, 김용옥이나 유시민이나 백낙청이나 이런 양반들, 소위 좌파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 입 조심 안 하면 큰 코 다칠 일 생길 수 있다. 입을 다물게 만들든지 말을 못하게 만들든지 이런 조짐이 보이는 거다. 지금 좌파의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사인일 수 있다. 조심하라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슈들이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한 것들도 많고. BTS가 지금 올 3월에 완전체가 돼서
저 경복궁 앞에서 광화문에서 이제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를 해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 있어요. BTS가 어마무지하게 이제 인기를 끌고 수백만 명을 지금 끌어모으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몇 주 전인가 그래미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음악 방송, 음악 시상을 상을 주는 그게 있는데, 그래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미라는 곳에서 BTS를 포함해서 이 아시아권에 있는 팝 아티스트들의 장르를 다시 만들고 그쪽을 따로 해서 그쪽에서 상을 따로 주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BTS가 그러면 우린 거긴 출품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지금 3, 4주 동안 시끄러운데, 그래미 입장에서는 이제 BTS한테 상을 여태까지 안 준 거야. 불러서 오프닝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상을 줄 것처럼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상을 주겠다라고 안 하는 거거든. 괜히 이제 BTS는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출품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뒷얘기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중국 애들이 로비를 했다 이거야. 그래미가 또 중국 자본을 또 필요로 하니까 중국에다가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중국 로비에 의해서 중국 애들이 BTS를 죽이려고 그러는 공작을 핀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대신 이제 그래미에 대해서 반대 전선이 또 형성이 된 거야. 여러 아티스트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이 그래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애들이 BTS에 손을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또 전 세계 아미라고 해서 BTS 팬들, 걔네 팬덤이 얼마나 막강해,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뭐 그래미가 망했느니 뭐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래요.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BTS가 오케이 인정. 뭐 그러고 싶으면 그러면 돼. 근데 그래미가 망하면 좋냐?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래미가 굴복을 하고 BTS 애들한테 굴복을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좋으냐? 아니,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진짜 심각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좋은 현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나는. 그리고 어저께 용석이랑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K-팝, 특히나 이제 BTS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아미들한테 던지는 그 메시지, 사회 메시지가 되게 좋다라고 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BTS 곡이 좋았던 적은 난 한 번도 없어. BTS 노래가 너무 좋다 이랬던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어. 음악을 거의 50년 가까이 미친놈처럼 듣고 사는 난데 BTS 음악에 내 마음이 움직였던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걔네 노래가 좋은지 모르겠고 걔네 가사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그래. 근데 K-팝 장르에서 난 최고의 노래는 작년 캐대연에서 나왔던 골든이야. 그 골든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로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서 발표한 노래, 우리나라를 통해서 발표된 노래 중에 최고는 88 올림픽 때 코리아나가 불렀던 핸드 인 핸드, 손에 손잡고가 최고의 메시지였고, 그 계보를 잇는 게 골든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너의 목소리를 내라고 전 세계인들한테 꿈을 준 거거든. 근데 이제 BTS가 과연 그 정도의 메시지를, 사회 메시지를 내나? 잘 모르겠어. 만약에 BTS가 다음에 곡 작업을 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사회 메시지를 낸다면 그래미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도 다 극복해낼 거야. 근데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게 걔네들한테 과연 득일까 실일까? 나는 이게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월드 투어 끝나면. 왜냐면 BTS가 그동안 공백기가 길었거든요. 전부 다 애들이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는 바람에 완전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요번에 걔네가 컨셉을 정말 잘 잡은 게 뭐냐면 아리랑이에요. 얘네들 정말 촉이 좋다라고 느꼈던 게 난 딱 그거였어. 아리랑이라는 이게 우리나라 국운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선택한 거라서 아리랑이 터지겠구나라는 걸 나는 올 초에 느끼기는 했는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과 꿈과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라고 봤을 때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BTS는 나는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운이 상승해가는 이 곡선을 타면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밀어주는 그룹? 뭐 이런 느낌이야. BTS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국운이 밀어준다. 쟤네들은 나라의 기운이 쟤네들을 키우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쟤네들이 가진 재주, 쟤네들이 던지는 사회 메시지, 음악으로 주는 힐링 뭐 이런 거로는 글쎄
글쎄야.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부터 해갖고 작년에는 블랙핑크 애들이 진짜 휩쓸었거든. 코첼에도 그랬고 뭐 이것저것 내는 곡들이면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도 그랬고 작년에는 블랙핑크 애들 그리고 GD가 이제 프랑스 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고 빅뱅이 요번에 이제 다시 3명이서 나머지 2명은 이제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3명이서 다시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하고 뭐 이러는데 글쎄야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의 국운에 편승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000 몇 년도지 그때가 코로나 때쯤인가 코로나 이전인가 우리나라에 그 대형 K-팝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2018년 17년 그때쯤부터 저기 서울 그 강북 저 북쪽에 창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철 기지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창동에 있는 전철 기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갖다 개발을 하려고 그때부터 했었는데 그때 나온 계획 중에 하나가 그 아레나라고 해서 K-팝 대규모 큰 공연장을 짓는 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짓기 시작을 했나? 지금 이미 짓고 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코로나 때쯤 해갖고는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 공간에다가 이렇게 현실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갖고 만드는 그게 되게 이제 한참 막 붐이 일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메타버스 쪽으로. 그때 서울시에서 누군가가 나와갖고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해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맞이를 한다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에 그 카운트다운을 보러 정말 바글바글하게 가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K-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연말연시 요맘때쯤에 한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 같은 걸 열고 새해 맞이를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 뉴욕 타임스퀘어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메타버스에서 연동돼서 볼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동대문이라는 우리는 좋은 인프라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패션 전 세계 어떤 것들도 금방 카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실력을 갖추고 있는 동대문이라고 하는 특구가 있으니까 패션 위크라고 해서 패션쇼를 열고 거기서 바로 옷을 주문받아갖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뿌려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나는 되게 가슴 뛰었어.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실현될 것 같은 거야 나는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갖고 지금 다 잊혀졌는데 갑자기 박진영이 올해 얘기를 새롭게 하는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창동 아레나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킨텍스 일산 킨텍스에서 그리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K-팝 콘서트가 연계돼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 지금 박진영이가 그걸 하겠다라고 하고 그걸 기한을 해갖고 국가 지금 무슨 직책을 맡아갖고 걔가 기획안을 올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2030년 전에 이루어질 것 같아. 2030년 정도가 되면 그게 될 것 같아. 더군다나 요번에 그 대형 기획사들 있잖아. 박진영이 있는 JYP나 SM이나 YG나 그리고 그 방시혁이 있는 하이브라든지 이게 같이 하기로 했나봐. 안테나 뭐 이런 애들이 같이 하기로 한 것 같아. 나는 그거 실시간으로 진짜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재밌는 세상이 오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아먹지만 않으면 참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만 내비두면 제발 좀 그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그 빨갱이 짓만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걸 보면서.